안녕하세요. 저에게는 30대 후반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어느덧 62살. 젊은 나이에 시집을 와서 딸아이와 아들 하나를 낳고 살았었네요. 저는 젊을 적 제 나이 30대 중반이 되도록 집안 살림과 아이들만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어요. 30 중반이 되도록 바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 모든 일이 막막하더군요. 아직 어리디 어린 자식들이 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제 손에 쥐어진 건 남편의 목숨값으로 받은 4천만 원의 보상금 뿐이었었죠. 그마저도 시댁에서 그 돈을 노리고 자기 아들 목숨값이니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자 저는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아니면 이 돈을 뺏기게 되면 저랑 자식들이 모두 굶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는지 진짜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독하게 살기 시작하면서 시댁 식구와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절이 되었고 시부모들은 제가 죽일년이라고 말하지만 저한테는 반대로 죽은 자식 돈까지 탐내는 시부모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저에게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때부터 기댈 곳은 제 친정과 저희 아이들밖에 없었지만 남편이 죽고 얻게 된 보험금이라고 해봐야 아이들 학비를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냥 집에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친정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저는 밖에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일을 하며 사회생활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5년을 넘어 남 밑에서 온갖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과부라고 하자 마치 술집 여자처럼 대하며 술을 따라보라던 인간들부터 일을 잘 못한다며 트집을 잡기도 했고 일부러 월급을 반만 주던 악덕 사정도 있었고 그렇게 서러운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도 저는 오로지 제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참았고 그런 세월 속에서 저는 강해졌고 그런 산전수전들의 경험들을 바탕과 그동안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드디어 저만의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차리게 되니 안 그래도 아이들과 못 보는 시간들이 더욱 보내기가 힘들더군요. 식당 일이라는 게 정말 24시간 내내 일해도 끝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항상 새벽 시장에 나가서 재료들을 사오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여 밤 12시가 되어서야 영업을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 가게 청소부터 정산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야 정말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항상 시계를 보면 새벽 2시가 넘더군요. 그렇게 매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장사 매출은 그리 나쁘지는 않아서 우리 아이들 학비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만큼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했던 건 남편이 죽은 이후로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며칠 되지 않았어요. 항상 새벽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 아이들이 정말 제가 없을 때면 어떻게 지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 우리 아이들 장가가고 시집갈 때는 집도 해주고 아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안 듣게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해주고자 진짜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잠이 부족해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아이들이 쉬면서 하라고 말해도 저는 그 뒤로도 도끼를 품고 했었죠. 그나마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식당은 점차 자리를 잡고 나서부턴 아침에 저를 대신해 물건을 받아줄 직원도 생기고 하면서 점점 조금은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지만 이미 그 시점이 왔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저희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첫째 아들은 군대를 갔고 둘째인 딸은 대학교를 다니며 남자친구가 생긴 건지 제가 새벽에 들어오니 항상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놀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 걱정이 되어 제가 타일러 봐도 딸은 저에게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오빠도 이제 군대 가고 없는데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돈은 이제 먹고 살 만큼은 벌었지만 이제는 자식 문제가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도무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인들에게 이러한 자식들에 대한 고충을 하소연하듯 이야기를 하자 지인들이 말하길 제가 아이들 곁에 너무 있어주지 못하고 너무 일만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는 말에 저는 순간 멍해져서 그동안 제가 잘못 산 건가라는 생각을 잠시 하며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시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아마 똑같이 지금처럼의 선택을 다시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돈 없어서 밥 굶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거라고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점차 제 손에서 멀어져 갔지만 반대로 제가 하던 음식점은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고 지역에서 점차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되어 돈은 더 많이 벌기 시작했을 무렵 저희 아이들이 벌써 결혼 적령기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딸부터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어릴 적부터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걸 좋아해서 항상 필라테스부터 요가와 수영까지 하며 몸매를 가꾸었고 그러다 보니 남자들에게는 나름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더니 대기업 연구원이라며 남편을 데려왔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딸아이가 남자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어디서 놈팽이 같은 놈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순박하게 생긴 사위를 데려와서 그때 한시름 마음이 놓였습니다. 순박하게 생긴 만큼 사위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월급 200만 원대 받을 바에는 그냥 엄마의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 잘 먹여 살리자고 이 식당 일을 악착같이 한 일이기도 해서 저는 아들에게 일을 가르치며 가게를 물려주다시피 했었고 아들도 그 덕분에 동네 근처에 은행에서 일을 하던 아가씨랑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집안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성공한 사위가 제 눈에는 더욱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딸이 저에게 어쩜 딸보다 사위를 더 챙기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사위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일상 생각을 했지만 저희 큰아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사사건건 사위에게 시비를 걸려는 모습을 보여서 저도 그때부터는 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딸과 사위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째 손자를 낳았고 3년 뒤인 결혼 5년 차에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축하한다며 사위에게 차도 한 대 주기도 하고 아들에게 가게를 맡기고는 딸아이는 제가 돌보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도 잠시 딸아이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사위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고 그 뒤로는 가게 문도 닫고 저희 아들 내외와 사위를 데리고 딸의 장례식을 치렀네요. 그 과정 속에 딸이 죽게 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제 딸은 친구와 여행을 떠났었고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근처 가로수를 받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문제는 딸이 같이 타게 된 동행자도 같이 죽게 되었는데 동행자가 바로 남자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정서방 아니지? 라고 묻자 그저 한없이 시선을 내리까는 사위의 모습에 저는 직감적으로 제 딸아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죽은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단 사위는 고인부터 보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장례식을 마저 치렀고 그 뒤로 딸이 낸 사고 여파를 막기 위해 가로수까지 모두 다 손해배상을 해줬습니다. 딸을 잃은 것도 슬픈데 통지서를 보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왜 하필 술을 먹고 그랬었었나 싶더라고요. 거기에 딸아이의 더러운 외도 사실까지 확인하니 저희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더군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난 직후 저는 사위 집을 찾아갔더니 사위가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말하기를 장모님 죄송한데 손녀는 장모님이 데려가서 키우십시오. 라고요. 근데 사위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굳게 내렸는지 이제 돌진한 손녀의 물품들을 모두 다 쌓아놨더군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남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든 건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 밑에서 커야 되지 않나? 라고 하니까 사위는 저에게 말합니다. 그 아빠는 이미 엄마랑 같이 죽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면서 잠시 이해를 못해서 멍하니 서 있다가 번뜩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듯이 사위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설마 그럼 이 아이가 자네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라고 되묻자 사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 뒤로 사위가 한 말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내가 사실 외도를 시작했다가 자기한테 걸린 건 오래전 일이었다고. 하지만 아내를 너무 좋아했었기에 눈을 감아줬었고 대신 아내에게 앞으로 다시는 상간남과 만나지 않기로 약속해서 손자도 있고 해서 참았다더군요. 그리고 끝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랍니다. 자기는 무조건 아기를 낳을 거라고 우기는 바람에 결국 사위는 남의 아이를 낳는 것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손녀딸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딸 아이를 돌봐줬고 사위에게는 손녀를 낳은 선물로 자동차까지 사줬는데 사위는 그 차를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오르고 딸아이를 볼 때마다 미칠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 선물해준 그 자동차는 아예 타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참으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자기 일하러 간 사이에 그 상간남이랑 여행을 떠났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아내가 죽은 걸 보고는 하늘이 자기한테 저주를 내린 거라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남편을 바보로 만들 수 있냐며 그러면서 사위는 저에게 말하기를 장모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내는 죽을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프지도 않고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딸아이는 장모님께는 손녀지만 저한테는 안타깝게도 친딸이 아니라서 이 딸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괴로운 자괴감이 계속 들고 이제는 제가 키울 이유도 없게 되었으니 장모님이 데려가서 키우시든지 고아원에 보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착하고 순박하던 사위가 저렇게 무섭게 변한 걸 보니 모든 게 또한 제 업보 같더군요. 제가 딸아이를 잘못 키워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생각이 들자 사위에게 진심으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자네한테 내가 얼굴을 못 들겠다고 하자 사위도 덩달아서 저와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장모님 딸은 저에게 죽으면서까지 큰 고통과 충격까지 저에게 안겨주었어요. 라며 오열하며 울기 시작하는데 서로 여기서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동안 사위 마음속에 쌓인 한이 저에게 진심으로 느껴져서 그냥 제 손녀를 데리고 사위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손녀딸과 같이 산 지가 어느새 지금 벌써 2년째네요. 손녀는 지금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해서 아빠, 엄마라는 단어보다 할머니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 마음이 참 씁쓸하고 착잡합니다. 그동안 오로지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이 한 몸을 한평생 바쳤는데 하늘은 남편도 데려가고 딸 자식도 데려가고 이런 죄책감까지 주시니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이 사연을 쓰면서도 너무나도 서글프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인데요. 작년에 결혼식 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신부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대결 씨와는 딱 1년 만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고 두 번 다시 이런 남자 만나지 못할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군산에서 만났고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군산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타지에서 일하다 보니 많이 외로웠나 봐요. 제가 부침성이 좋지 않아서 새로 발령난 곳의 직원분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 성격을 어느 정도 눈치는 챘는지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일이 좀 바빠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밥 먹으러 갈 시간조차 없어서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었고 그때 중국 음식 배달하러 온 사람이 대길 씨였습니다. 음식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여기 새로 오신 직원분이세요? 제가 직원분 얼굴 빠삭하게 알거든요. 그리고 저희 중국집이 여기 동네에서 탑이에요. 제일 맛있기로 소문이 났죠. 선택 아주 잘하신 겁니다. 짜장면 곱빼기 맞으시죠? 생각보다 많을 텐데 위가 크신가 봐요. 꽤 많이 드시네요. 그리고 이거 쿠폰인데요. 10장 모으시면 탕수육 하나 공짜예요. 저는 짜장면 곱빼기가 아니라 볶음밥이거든요. 그리고 저 위 작거든요. 앞으로 이 집에서 배달시킬 일 없을 것 같네요. 음식 주시는 거 보니까 딱 봤을 때 이 동네에서 아마 최고로 맛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네요. 그리고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쿠폰 필요 없어요. 저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뭘 그렇게 쳐다봐요? 제가 생각보다 상처를 좀 받아서 세게 나왔는데 놀랐는지 저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국 음식을 가져왔고 서비스라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얼굴을 보이더니 일부러 가까이 와서는 맛있게 먹으라며 윙크도 하고 나갔어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주변 분들은 분위기 좋다며 저희가 잘 어울린다면서 좋은 인연 만들기를 바랬고 첫인상부터 남달랐던 대길 씨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모든 걸 표현하는 바람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강렬했던 인상을 남긴 대길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별난 인연이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대길 씨가 중국집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는 외식도 중국집에서 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인사까지 하게 되자 아버님께서는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다가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새롭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다 보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을 잘 적응하며 살아오던 중 어머님께서 저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대길이랑 만난 지 1년 지났지? 사람은 사계절 만나보면 다 겪는 거라고 하잖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쇳불도 당기며 뽑으라고 조만간 날짜 잡으면 좋겠는데 어때?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도 대길 씨랑 가볍게 만나는 거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길 씨 생각을 확실하게 듣지 못해서 먼저 대길 씨와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둘이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내험담했지. 어쩐지 귀가 간지럽던데. 말해봐.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를 했겠니? 당연히 너희 결혼 얘기지. 언제까지 연애만 하고 있었겠냐? 1~2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나이만 먹지. 1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집도 살 수 있는 거야. 어머님께서 저희 둘의 결혼을 계속해서 재촉하셨고 대길 씨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며 진지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저에게 꺼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 집에 대길 씨와 함께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고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부모님께 점수 따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었어요. 별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해왔는데 대길 씨와 어머님의 행동이 몇 가지 거슬리는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거나 제가 안 볼 때마다 서로 인상을 쓰면서 심각한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대길 씨에게 물어봤죠. 아까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어?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심각한 게 아니라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건지 그런 대화를 했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고 보니 대길 씨와 저는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대길 씨가 더욱더 저를 지켜주길 원했고 더 중요한 건 결혼 후에 부부 생활을 가지려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더욱 끌리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문제가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분께서 대길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저희 은행에 찾아와서는 저를 따로 불렀고 저보다 먼저 대길 씨를 만나고 있었다면서 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도저히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던 그 여자는 저와 대길 씨가 만나기 전부터 만났었던 사이고 서로 심하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잠시 헤어졌지만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전날에 서로 대화할 문자 내용까지 보여줬어요. 원하는 게 뭐냐고 과거에 헤어졌으면 잊어버리면 될 것을 왜 결혼식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건지 물어보는데 옆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언니가 대길 씨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곧바로 은행으로 대길 씨가 달려와 빠르게 상황을 수습해줬습니다. 의문의 여자는 대길 씨를 보자마자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며 애원하고 울고불고 매달렸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뒤처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대길 씨를 보니 잠시 실망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은행 밖에서 둘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게 뭔 일인지 동네 창피할 정도로 언성이 높아진 상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니 순간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갈등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길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맞지만 깔끔하게 정리할 거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난감했던 상황들이 지나가고 대길 씨와 결혼하게 되는 당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저희들을 축하해 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주인공이었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완벽한 결혼식을 꿈꾸며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신랑 신부 맞절을 하는데 갑자기 작고 네모난 물건이 제 앞으로 던져졌고 맞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울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대길 씨가 몰래 결혼식 이벤트를 준비해 둔 줄 알고 들뜬 마음으로 떨어져 있던 물건을 주우며 고개를 들었는데 앞쪽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던 누군가가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제가 줍던 물건을 들어보라며 신호를 보내길래 대길 씨를 쳐다보니 웃고만 있어서 이벤트인가 보다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녹음기길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건 말이 안 돼. 나한테 다시 돌아와. 용서해 줄 테니까. 저 여자한테도 당신 정상적이지 않은 남자라고 말했어? 아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숨기고 결혼하면 끝일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해결될 수 없다고. 저 여자한테 더 큰 상처 주지 말고 당신이 결혼 없던 일로 해. 그렇지 않으면 나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나랑 다영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사이가 아니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네가 알지 못하는 진지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두 번 다시 이런 돌발 행동하면 나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린 헤어졌고 얼굴 볼 일 없는 사이야. 순간적으로 저는 멍해진 상태로 대길 씨를 쳐다보고 있는데 녹음기에 들려온 대화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색이 된 대길 씨가 제가 듣고 있던 녹음기를 뺏으려 하자 대길 씨를 밀쳤고 결혼식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었고 결국 녹음기를 대길 씨 얼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저 여자 왜 다시 나타난 거야? 헤어진 거 아니었어? 뒤처리 완벽하게 하라고 했잖아. 은행까지 찾아갔었다며. 이제 결혼식 코앞인데 힘들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모두 무산시킬 거야? 왜 이렇게 어설프게 움직여? 너 결혼하고 나서 배달하다가 적당히 넘어져. 알겠니? 그래야 평생 네가 사랑하는 여자 끼고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 끝장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혼여행은 결혼식 다음 날로 잡았지? 결혼 끝나고 저녁에 전화할 테니까 중국집 나와라. 그리고 잠시 배달 일을 도와주는 척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내라고. 그래야 찾을 수 없지. 그럼 현실을 받아들일 거다. 아기는 인공수정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으로 둔갑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다 왔으니까. 쟤는 화장실 간다면서 왜 이렇게 안 오니? 제가 오늘 너랑 나랑 식당으로 부르는 바람에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쟤는 불임이라 아기를 가지지 못하잖아. 한쪽은 정상이어야 하지 않겠어? 불임 며느리의 고자 아들이면 아기는 어떻게 가지라고. 죽은 척이라도 해야 하잖니. 정말 엄청난 말들이 오고 간 걸 듣게 되었고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아빠가 엄청나게 화가 나셨는지 당황해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더니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양가 집안 모두 난리가 났고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온 가족, 친구, 친척분들의 시선은 대길 씨와 예비 시어머니에게 꽂혔고 인간도 아니라면서 엄청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저에게 울며 다가온 대길 씨는 자기는 사랑한다며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 결혼하는 거 문제없이 진행하면 된다면서 인공수정하자고 제 손을 잡으려 하자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한복을 치켜 올려 세운 뒤 오셔서는 얼굴이 시뻘개진 상태로 대길 씨에게 쓸모없는 물건 사용도 못하는데 자기 딸 평생 목에 거미줄 치게 만들 거냐고 대길 씨를 세차게 걷어찼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는지 바닥에서 뒹굴자 그걸 본 예비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엄마를 향해 앞만 보며 돌진해 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뒹굴고 있던 대길 씨의 그곳을 발 뒤꿈치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고통의 비명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고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던 선글라스 낀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더니 저를 바라보며 기분 나쁜 미소와 함께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은행에 찾아와 대길 씨와 헤어지라고 말했던 여자였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았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물거품이 되었고 하마터면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어요. 남자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제가 평생 경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뻔했네요. 저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서울로 발령이 나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때 결혼식에 손해를 보게 된 비용과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모두 청구 소송으로 진행했고 대길 씨의 중국집은 결혼식 사건 이후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동네에서 주민들 모두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아 결국 중국집은 문을 닫게 되었다네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거죠. 사람이 심보가 못되면 돌아오는 것도 쓰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언젠가 좋은 인연 오게 될 날이 있겠죠. 그래도 혼인신고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었어요. 그 여자분 다시 만나게 되면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살려줘서 고맙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